정운채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 전화 연결을 해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예. 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번 헝가리 사고를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먼저 외교부가 우리 국민이 타고 있던 이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을 한 뒤에 침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보도된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을 보시면서 이번 전복 사고의 원인 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물론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우선 강풍이 불었고 폭우가 쏟아졌고 야간이라는 거 이 자체가 벌써 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죠. 예,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습니다만 크루즈선하고 이 뭐 겨우 100명도 안 되는 작은 선하고 충돌을 했다면은 그건 크루즈선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지만은 네네. 작은 선박에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아시는 작년도인가 영흥도 낚싯배 사건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예. 네네. 그 당시에 우리 영흥도 낚싯배는 작고 그 당시 유조선은 큰 배였잖아요. 그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도 유조선은 큰 피해가 없었지만 낚싯배는 엄청난 사고가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 이 사건도 큰 크루즈선하고 작은 유람선의 충돌 그 자체부터가 이 유조선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 물론 그 운영하는 과정에는 그 선박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은 사고가 나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후에 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상이 나쁘고 야간이고 강풍이고 경유다 보니까 구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방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국내가 아니고 국외가 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외교 관계 모든 현장 대책반 다 가동해서 쓰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거기 있는 구조 세력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해주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고 원인은요 쉽게 보면 그렇습니다. 영흥도 낚싯배 사건처럼 그렇게 원인이 되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겁니다. 보니까 이게 그 파노라마 덱 사고 배인데 이 배가 현지인의 말을 빌리자면 정말 작은 배다. 정원이 60명도 채 되지 않는 구명조끼 같은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크게 좀 개의치 않고 표를 끊고 바로바로 뭐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던데 뭐 현지 시스템 저희가 뭐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안전 사고에 대비해서 좀 취약한 그런 선박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선 배가 설령이 오래되지 않습니까? 70년 가까이 된 배니까 예. 설령 자체가 벌써 취약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타고 관광을 하다 보니까 야간이다 보니까 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선박을 운용하는 사이에 주의가 산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둡고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니까 주의가 산만해질 수밖에 없고 환경이 그렇다 보면 각종 작동하는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날하고 다릅니다. 잘 안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사고를 유발할 조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예. 그래서 결국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 게다가 충돌도 비슷한 충돌이 아니고 대형 함정에 소형 함정이 충돌했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사상자가 많이 난 이유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무엇보다 수색과 구조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와 시차가 7시간이 나기 때문에 이제 잠시 뒤면 이제 오전 7시가 될 거고요. 곧 해가 뜨면서 이제 좀 시야 확보가 좀 될 텐데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수색 작업에서 좀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현재 수색 작업의 가장 키 포인트는 예.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우선 집중적으로 탐색해야 되겠죠. 예, 예. 자, 우리 실종자 중에는 어떤 경우로 나오느냐면 하나는 그냥 경유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상황 하나, 그 다음 하나는 선체 내에서 아직까지 탈출이 안 된 상태, 선체 내에 갇혀 있는 상황. 예. 이 두 가지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생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오히려 선체 내에 갇혀 있는 상황보다 라이프 자켓을 입고 떠내려가는 상황이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고요한 바다가 아니고 그냥 우리 강물처럼 흘러가는 데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신속성이 대단히 중요하죠.
게다가 지금 야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철거하려면 뭐냐? 우선 우리가 기대하고 싶은 것은 라이프 자켓을 입었기를 기대하는 거. 네네. 그래야만 위에 떠 있으니까. 두 번째 그 라이프 자켓을 입었다 하더라도 라이프 자켓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예. 아주 낡은 라이프 자켓을 입어나만한 라이프 자켓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떠내려가다가 혹시나 의식이 있어서 자력으로 헤엄쳐서 가까운 육지로 갔을 가능성. 이거는 희박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기대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동하고 이동 중에 있는 수색자를 빨리 찾기 위해서는 뭡니까? 선박들이 총동원돼야 되고 심지어는 항공기까지 빨리 동원해서 더 이상 멀어지기 전에 수색 범위가 확대되기 전에 빨리 신속하게 수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예.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좀 우려스러운 것이요. 유속이 빠르다, 물살이 거세다라는 보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색 범위를 한정 짓는 것부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아직까지 야간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위험 부담을 안고도 항공기가 떠서 저 외부터 그러니까 하류부터 예. 서치해 두르고 가까운 선박들은 좀 더 가까운 데서 서치를 하고 네. 그다음에 현장을 중심으로 한 또 서치를 하고 이래서 상하류가 동시에 병행적으로 수색이 이루어지면서 구조 세력들은 수중에 들어가서 수중에 있는 구조작전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구조작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고 직후에 이제 일단 3km에 위치한 곳에서 또 시신이 발견될 만큼 유속이 좀 빠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해상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망망대해이기 때문에 실종자가 생겼을 때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일단 실종자가 살았으면 바라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본다면 이게 지금 단유부강이라는 게 한강 정도의 넓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강처럼 네. 뭐 부유물이나 구조물들이 좀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스스로 구조를 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저희가 좀 타진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좀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세가 대부분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60대 이상입니다. 고령자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네.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력으로 헤엄쳐서 강이니까 네. 가까운 육지로 헤엄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이가 많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예.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네. 라이프 자켓이 부력을 잘 형성해주면은 예. 떠내려가더라도 사망되지 않은 생존 상태에서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그것마저도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또 하나 좀 염려스러운 건요. 수온입니다. 이게 지금 수온이 10도에서 12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상황은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에서 오래 버틴다, 생존한다 이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체온증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하는 예,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 수온이 제가 지금 13도를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13도 기준일 때 저체온증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체온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온도는 36.5도입니다. 35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우리는 저체온증이라고 부릅니다. 예. 네. 그럼 보통 이 저체온증이 언제쯤 걸리느냐? 그런 13도씨 물에 빠졌을 때 짧게는 1시간, 길게는 5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면은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차이가 있고 예.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다라든가 약한 사람들은 1시간 이내에 저체온증이 들어와요. 13도씨 같으면은. 예. 그런데 물론 저체온증이 온다고 바로 사망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죠. 저체온증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또다시 시간이 필요를 합니다. 자, 쉬운 일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추자도군에 낚싯배 사건이 있었죠. 예. 그때 생존자가 사실은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8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 8명이 똑같이 배를 잡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저체온증이 걸로 기억이 혼미 상태로 빠지면서 점점 줄어서 마지막 남은 사람은 3사람이었어요.
그 세 사람은 무려 11시간을 버틴 거예요. 그래서 3명은 생존한 겁니다. 네. 나머지는 똑같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체온증을 못 견디고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저체온증이라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이것을 좋게 해석했을 때 막 5시간에 저체온증이 오고 맥시멈 10시까지 간다고 봤을 때 15시간이 한계점이다. 네. 이것이 보편적 우리가 기대 수치입니다. 지금 실제로는 이제 예. 사고 난 지 10시간이 됐으니까 지금 예. 대장님 말씀대로 생각해 보자면 어쨌든 그 시간도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보니까 그 당시 그 현장의 구조대원의 말을 좀 들어봤더니 다뉴브강이 현재 강한 비 때문에 범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한 조류 때문에 구조 활동이 극도로 좀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강이어도 이렇게 유속이 빠를 때는 구조가 어려운 거죠? 구조작전은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구조작전은 잠수 구조사를 말합니다. 예, 예. 잠수사들이 구조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우선 조류가 세면, 그 물결이 세면 힘들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수심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아마 스쿠바를 이용할 것 같은데 스쿠바 아닌 조금 심해 잠수를 하면은 조류의 영향을 조금은 적게 받습니다. 예. 적게 받지만은 그것도 2나트 이상이는 아주 어려워져요. 그렇게 거기는 바다도 아니고 강물이니까 그냥 막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지는 않아도 벌써 예. 수위가 그만큼 높아져서 강물이 흐를 정도가 되면 벌써 3나트 이상입니다. 예. 그렇다면 구조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실제 구조작전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구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악조건이나 악조건 다 갖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예, 예. 일반적으로 이 바다보다 강이 좀 더 구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강의 종류도 여러 가지 호수 같은 데는 똑같은 강이라서 다르죠. 잔잔하지요. 예. 지금 이거는 뭡니까? 그냥 흐르는 강물입니다. 게다가 비가 많이 오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황풍물이 막 흐르겠죠. 잘 보이지는 않겠죠. 예. 그러면 구조작전 하는 구조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예. 잘 보이지도 않고 시야 확보가 잘 안 조류 된다는 때문에 얘기죠? 대몸을 예. 가눌 수도 없고 이런 악조건을 다 갖춘 거죠. 보니까 다뉴브강이 굉장히 길대요. 엄청 긴 네. 강이어서 뭐 유속도 원래도 빠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이런 지형에서는 구조하는 대원들이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현장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은 네네. 지금 대부분 제가 추측한 동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실종자들은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전제했을 때 실제로 어느 한 지점에서 구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흘러가는 사람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뭡니까? 물 위에 보여야 되는데 물 위에 보이려면 라이프 자켓이 잘 작동해서 떠가 있어야 되는데 예. 라이프 자켓을 입지 않았다거나 라이프 자켓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는 위에 뜨지도 않죠.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물속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수색하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조작전 자체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은 뭐 헝가리에서 하고 있는 구조에 저희가 전적으로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군 병력, 잠수부, 수상경찰 등이 구조에 지금 현재 투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좀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존자 위주로 봤을 때 신속성인데 예. 그 현장에서 물론 야간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으면 얼마나 빠르게 많은 세력들이 동원됐는가. 왜냐하면 눈이 하나라서 보는 것보다 10개가 보는 눈이 더 많이 보겠죠. 예. 그래서 배에서 보는 것보다 항공기에서 보는 게 더 빨리 보겠죠. 예. 이런 모든 세력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빨리빨리 현장에 투입됐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사실 설령 투입됐다 하더라도 아까 내가 말씀드린 전제 라이프 자켓을 안 입었다거나 라이프 자켓 제작공을 못했을 때 예. 이런 금류에서는 사람들이 위로 뜨지 않고 물속으로 흘러간다는 거. 이것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 예.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일단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을 때 예. 가능한 많은 세력들이 빨리 물 위에 수상 구조를 먼저 하고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물론 병행해서 같이 하게 되겠지만은 어렵더라도 수중 구조까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면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훈채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과 함께 이번 사고와 관련돼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